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기업 개요 및 CEO 리더십을 발표하게 된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3반 7조 국제어학과 안현주, 심용철, 응웬티웬, 이성종, 한채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잠시 팀원 역할 분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 안현주, 2번 PPT 제작 및 발표, 팀원 심용철, 3번 PPT 제작 및 발표, 전체 PPT 수합 및 제작, 팀원 응웬티웬, 6번 PPT 제작 및 발표, 팀원 이성종, 1, 5번 PPT 제작 및 발표, 영상 제작, 팀원 한채윤, 4, 5번 PPT 제작 및 발표를 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개요와 역사,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및 상품, 삼성전자의 경쟁력, 삼성전자의 CEO 소개, CEO 리더십의 특징, 인류를 위한 기여점, 마지막으로 배운 점 및 소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7조가 발표하게 된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개요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개요입니다. 삼성그룹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므로 편의상 삼성그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립자는 초대 CEO인 이병철이며 1938년 3월 22일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삼성그룹이 창립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사명은 1938년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처음 사용되었으며 삼성이라는 사명과 함께 쓰이던 제일이라는 사명은 1953년 제일제당을 설립하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흉내조차 내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1938년에 설립된 삼성상회의 모습, 1960년대에 사용된 삼성의 로고, 그리고 현재 삼성의 계열사의 로고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38년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삼성그룹을 창립한 이후 1969년 1월 13일에는 삼성전자가 창립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명인 삼성은 크고 밝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이며 공통 색상인 청색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은 TV, LCD, LED 패널, 갤럭시 S 및 노트, 갤럭시 탭 시리즈, 반도체, 카메라, 프린터, PC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및 삼성전자의 역사입니다. 1938년 삼성그룹 창립 이후부터 1969년 삼성전자 창립 직전까지의 주요 연역을 보면 1938년 3월에는 삼성상회로 법인을 등록하였으며 삼성물산공사, 제일제당 등을 설립하였고 한국화재, 동아백화점, 동방생명 등을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969년 지금의 삼성전자를 설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요 연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9년 1월에는 주식회사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하였고 가전제품 생산공장 준공, 수출 1억 달러 돌파,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삼성 갤럭시 S 출시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순서대로 1969년부터 사용된 로고, 1981년까지 사용된 로고,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된 로고,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7조 국제화학과 4학년 안현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및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성전자 기업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TV와 휴대폰, 컴퓨터는 물론 각종 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사인 애플도 삼성전자에서 메모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우수한 기술과 극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여 메모리 사업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고 차별화된 제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정 변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변화의 중심, 압도적 기술력, 하이테크 오케스트라, 큰 목차 3개를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변화의 중심, 트랜시스터 발명부터 PC,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까지 IT 혁신의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는 늘 삼성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일상생활의 변화를 넘어 시대의 변화로 인류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 혁신을 만들어 왔고 마치 하이테크 오케스트라처럼 극한의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기술들의 향연으로 메모리 뉴 드림을 실현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로 실현하는 인공지능의 꿈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혁신의 시작입니다. 인공지능과 5G 시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한 반도체, 시스템 LSI 사업부는 5G와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 생활의 전반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5G 모뎀과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갖춘 엑시노스 프로세서는 모바일 기기는 물론 오토모티브에서도 두뇌 역할을 해주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수한 반도체 설계 능력 확보를 위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바일은 물론 오토모티브, 사물인터넷, 가전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삼성전자 기업의 핵심 상품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갤럭시 브랜드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60%와 순이익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망과 주가는 갤럭시 시리즈 판매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기업의 핵심 상품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에는 텔레비전 등의 음향 영상기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하드디스크 등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소수의 제품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애플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쟁력 부분을 발표하게 될 2017-05 심용철입니다. 저는 총 3개 파트로 나누었고, 첫 번째, 삼성전자 연매출 순수익, 두 번째, 휴대폰 사업 기술 경쟁력, 세 번째, 반도체 사업 투자 경쟁력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연매출 순수익. 위에 사진을 보면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021년 4기분기 모두 해당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76.57조 원으로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 연말 성수기 TV 가전 판매 호조 등 세트 사업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24.4%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휴대폰 사업 기술 경쟁력 폴더블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돼 도박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했던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전략이 잽갓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상됐던 스마트폰과 OLED 시장에서 올해 3분기 각각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두 회사는 폴더블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선제 투자로 초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폴더블폰 시장.
우측 사진을 보면 19년부터 23년까지 폴더블 폰 출하량 전망입니다. 점점 상승하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출하량은 2024년까지 연간 53%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는 3,185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스마트폰 비중은 작년 0.65%에서 2024년에는 1.8%로 증가하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 기술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 파운드리 전략. 우측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규모가 점점 증가한다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비중도 2020년에는 2.5%, 점점 증가해서 2026년에는 34.5%로 증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29조 9천억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도 평택 3공장 P3 건설과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투자 금액과 올해 예상치를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약 40조 원을 투자한 것과 올해 평택 4공장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투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최소 45조 원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가져간다. 좌측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투자 규모는 약 20조 원, 주요 제품은 파운드리, 특징은 5나노 이하 성장 공정 추정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체별 시장 점유율입니다. TSMC 58%, 삼성전자 14%, UMC 10%, 나머지 기업 21%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앞서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먼저 TSMC의 확실한 우위를 확보한다는 게 전략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한다는 게 계획이고 이는 내년 하반기에나 3나노 양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TSMC에 비해 수개월 빠른 것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만이 10나노 미만의 미세 공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CEO 소개를 발표하게 된 국제화학과 20학번 한채윤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은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합격했으나 건강 때문에 중퇴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어 고향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상경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웃 친구들과 도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자식들을 보고 정신을 차려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수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1938년 대구 서문시장에 삼성상해를 설립, 42년에는 조선양조를 인수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국 곳곳에 널려있던 구리 탄파들을 긁어모아 이를 재수출하는 사업까지 하면서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1953년에 제일제당, 54년에는 제일모직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그룹 규모의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손님에게 설탕을 탄 물을 대접할 만큼 시장에서 고급 기호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설탕값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1957년 정부의 모직물 수입 금지 조치 수혜 등을 입으며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1940에서 50년대에는 갖은 시행착오를 거쳐오다 5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성장 가도에 오른 정주영 회장과 달리 상술했듯 40년대 광복 전후부터 목돈을 벌어
50년대 한국 전쟁 시기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덕분에 이승만 정권 시기엔 이미 국내 제1의 재벌로 성장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고난의 과정에서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성장시켜왔고 후에 막내 아들인 이건희를 삼성그룹의 차기 수장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다 1987년 생전에 흡연을 즐겼던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해 10년 가까운 투병 생활 끝에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77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암 발견 초기부터 관련 질병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해 자료에 활용하며 관리한 덕분인지 투병 중에도 반도체 산업 진출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68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1969년 삼성전자의 설립 초기인 삼성산유전기가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가 자주 바뀌었으며 지금까지 약 39명이 대표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대표는 한종희 대표와 경계연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며 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X 부문장 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인 한종희 대표는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으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제품 개발 그룹을 거쳐 2000년 디지털 그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개발 실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김현석 시부문장의 후임으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게 되며 2022년에는 경기현 사장과 함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IM 부문과 CE 부문이 통합된 DX 부문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며 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DS 부문장인 경기현 대표는 1963년 3월 5일날 태어나 강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어계측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해 삼성전자에 입사하였으며 여러 번의 승진 후 2021년 12월, 2022년 정기 인사에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겸 DS 부문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 내용은 CEO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우선 리더십은 크게 리피트와 화이트의 방식, 막스 베버의 방식, 심리학에서의 리더십으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리피트와 화이트의 방식에는 또 세 가지의 리더십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권위적 리더십, 두 번째는 민주적 리더십, 세 번째는 자유방임적 리더십입니다. 권위적 리더십이란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리더십 유형이며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막스 베버의 방식에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과 리더의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카리스마 리더십, 부하들의 가치와 신념, 욕구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부하들을 인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줘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서번트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CEO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 리더는 현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안으로서 구성원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감과 희생으로 남다른 성과를 내는 리더입니다. 여기에서 비전 부여는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는 언어와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용하여 추종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카리스마는 현 상황과 크게 다른 비전을 지닌 리더에게 나타나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 타파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리더의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리더들은 자신감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며 이상을 고수합니다. 또한 개혁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혁신적인 행동을 하며 환경 변화에 예민한 성격의 특성이나 행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CEO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등 저차원 욕구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속 욕구, 자존 욕구 및 자아 실현 욕구 등 고차원 욕구를 추구하도록 마음속 가치 체계를 변형시키는 리더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계적 구조보다는 유기적 구조를 지닌 조직에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력에 초점을 두는 상징을 활용하며 단순한 방법으로 주요한 목적을 표현합니다. 변혁적 리더는 항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통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 목표를 지향합니다. 또한 장기적 조망, 장기 목표를 위해 노력을 유도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관심을 두어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지도, 충고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CEO 리더십 특징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칠 전 한국전기초자 사장이며 카리스마 리더십의 사례입니다. 서두칠 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 경영 등의 희생으로 몰입을 이끌어내 수백억 원의 적자를 3년 만에 우량 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KSS 행운 박종규 회장이며 변혁적 리더십 중 이상적 역할 모델의 사례입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으며 임직원들을 존중하고 거래나 인사에 대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우자동차 판매 이동호 사장이며 변혁적 리더십 중 개별적 배려의 사례입니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 적자 상태였던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패밀리 트레이닝 등을 도입하여 직원 간의 대화와 토론, 친목을 유도함으로써 리더가 부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EO의 자질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CEO의 자질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구상력입니다. CEO로서 조직에 대한 비전 제시가 매우 중요하며 그 비전을 자신만의 비전이 아닌 회사 구성원 모두의 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합의 중심 역할자입니다. 아랫사람들, 즉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동시에 조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도전가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도전의식 또한 중요한 CEO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읽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읽고 남보다 먼저 시도하며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직원과 회사의 부족함을 인지함으로써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원들이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CEO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어학과 3학년 nguyễn thị huyền 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인류를 위한 기여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치 창출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과 제품 혁신을 위한 노력은 수익 창출과 미래 신선 장동력 확보의 기반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당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방향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의 부정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향후 적극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이미지는 UN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 가치 창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 활동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 목표와 성과 관리보다는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해 왔으나 2016년부터 사회 환경적 지표를 계량화할 수 있는 KPMG의 True Value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 창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의 positive와 negative 수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삼성전자가 창출하고 감소시킨 중 사회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활동에 의한 재무적 성과 가치 (financial value)를 확장하여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 가치를 반영한 삼성전자 성과 가치 True Value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배운 점 미소감 저는 종합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종분께서는 리더십의 개념과 종류가 정의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 여러 기업의 CEO마다 각각 다른 리더십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재윤분께서는 조장은 또한 역할 부담을 정하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세부 목자를 설정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CEO의 리더십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여럿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결과가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현주 분께서는 조장으로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월 등과 소통으로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고 그러한 과정들은 통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다. 어떤 과정에서든 쉬운 과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조별 과제도 잘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철 분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현재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었고 기업이 장기간 롱런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특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 통해서 인류에 대한 삼성전자의 역사와 위대한 공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표 영상 업로드 유튜브 채널명입니다. 7조의 발표 영상은 각 조원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이론과 적용 3반 7조의 삼성전자의 기업 개요 및 CEO 리더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